자, 그럼 오늘 수업을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우리 지난번 대장정 217페이지까지 내용 소개를 해드렸어요. 대장정의 시작까지였죠. 네, 이 그림에 마오쩌둥이 국공합작을 첫 번째 한번 했다가 국민당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진강산이라는 곳, 진강산이라는 곳인데 이쪽으로 피신해서 이제부터 대장정이 시작됐어요. 자, 뭐 이어지는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218페이지. 자, 대장정은 결국은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마오쩌둥이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대장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당의 공격이 전면적으로 개시가 되면서 계속 피신에 댕겼다는 거죠. 아까 진강산까지 도망을 갔고. 자, 첫 번째 대장정의 특징, 게릴라 전술입니다. 전면전을 선택하지 않고, 왜냐하면 전력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어요. 공산당 입장에서.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게 전면전 했다가 당했었다라는 거. 여기 이 부분은 순서적으로 보면은 정규전에 돌입한다라는 부분은 아까 국공합작 이후에 정규전을 했다. 그래서 졌다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넘어갑니다. 대장정의 특징은 게릴라 전술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은 홍군 8만 명, 겨우 8만 명이죠. 네, 이 사람들이 도피한 과정, 쭉 이 지도에 나오죠. 이쪽 지역은 고원지대에 걸친 산들이 많습니다. 네, 산악 지역에서 계속 굽이 돌아서 총 9,600km를 돌아서 처음 8만 명이었던 사람들이 7천여 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완전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중간중간 게릴라 전술을 쓰면서 또 사람들한테 여기 나오는 소수민족과 가난한 농부들을 포섭해가는 그런 전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까 게릴라 전술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선전, 공산당 선동 선전 작전을 썼어요. 주요 대상은 소수민족과 빈농 계층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중국 이렇게 넓은 평원지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누구 땅이라고 그랬죠? 한족. 한족들이 다 여기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고 그랬죠. 일로 도망갔어요. 산으로. 여기 누구 땅이에요? 소수민족들 땅이에요. 네, 이 동네는 이제 한족들이 별로 안 보이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선동했던 거죠. 이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중원지방의 평야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했어요. 일단 농사하기 힘들고 산악지역이니까. 그 다음 소수민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산당으로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커져가죠. 자, 그래서 대장정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대장정의 특징, 전면전에서 패했던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공산당 8만 명, 7천 명 이런 건 기억 안 해도 돼요. 수가 굉장히 소수였지만 이 사람들을 이끌고 산악 지역으로 피신해서 댕기면서 게릴라 전술 첫 번째, 두 번째 공산당 사상의 선전 이런 걸로 빈농 계층과 또 소수민족 계층들을 포섭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들은 일단 이제 굵직굵직한 키워드들 시안사변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시안사변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합작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둘이 같이 일본을 먼저 몰아내기 위해서 뭐 이런 그죠? 군벌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왜 국공합작이 깨졌던 것인가? 왜 국공합작이 깨졌던 것인가? 거기에 대한 키워드가 바로 이 시한사변이에요. 이것 때문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그동안 어떻게든 같이 같은 목적으로, 즉 나라를 구해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군벌을 물리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랬었던 합작 기간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기준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전면전 싸우는 거죠. 자, 뭐 여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배경이에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청나라 말기, 청나라는 쇠퇴했고 군벌들이 막 일어나서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세도 막 침략했어요. 외세들이 주로 바다를 통해 들어왔죠. 그 이유는 바다가 접근이 용이하니까. 그래서 바닷가의 대부분의 도시들은 모두 외세한테 먹히고 또 국내에서는 군벌들이 백성들을 막 통치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당, 순원이라는 사람이 탁 나타나서 국민당 세우고 우리가 해방시켜 주겠다. 자, 그리고 또 그 한편으로 공산주의자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둘의 목적은 모두 이런 어수선한 나라에서부터 백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켜서 새로운 중국을 만들자. 이런 목표여서 둘이 말이 좀 통했었어요. 이런 내용이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자, 그러다가 국민당에서 이제 순원이 죽고 장제스라는 사람, 장계석 이라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국민당을 이제 이끌게 되는데 처음엔 마오쩌둥하고 만나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사람의 노선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노선은 굉장히 일본한테 굉장히 친해지고 공산당을 싫어했어요. 공산당하고는 난 참 공산당이 정말 싫어 막 이런 거죠. 차라리 일본이 낫겠어. 그러니까 공산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놓고 공산당에 대해 손을 놓는 일본에 대해서는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부분은 소홀히 하고 여기 나오죠. 일본군에게는 무저항주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일본은 내비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는 방법으로 공산당을 없애야 되겠다. 이런 노선을 취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산당하고 손발이 안 맞죠. 둘이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들도 생기고 특히 공산당하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시안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쪽에 있던 장쉐량이라는 사람, 군벌이에요. 군벌이라는 건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 동네 깡패, 제일 힘센 사람,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막 이렇게 통치하던 그런 군소 세력이에요. 근데 말이 군소 세력이지 중국이 큰 땅인데 거의 나라 하나 같은 거죠. 그런 시안 지역의 통치자였던 장쉐량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내전 정지 일치 항전을 주장한다. 이거 보니까 군벌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공산당 막 저기 국민당이 공산당을 막 괴롭히는 거를 반대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되게 이상하게 돌아가죠. 지금 원래 군벌들을 대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걔네들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국민당이 장개석이 주축이 돼서 그런 일을 안 하고 공산당을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또 군벌들은 또 야, 저기 제가 이거 화면 공유를 안 했구나. 자, 방금 채팅이 지금 제가 이거 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안 켰었어요. 네, 시한사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교환 없이 하나요?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이거를 늦게 켜가지고. 자, 시안 지역의 군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야, 니네 국민당 왜 그러냐? 왜 공산당 때리냐? 둘이 합쳐서 우리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쪽에서는 공산당한테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시안에서. 네. 자, 그래서 시안에서 이런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시안 사변이 일어나는데 음모죠. 일종의 이제 음모에 의한
사건이에요. 자, 장제스가 독전, 이거는 이제 전쟁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안으로 시차를 왔는데 이때 아까 그 동네 짱이 장제스를 감금하고 야, 항일을 해라. 일본을 물리쳐라. 공산당하고 싸우지 말고. 자, 이런 성명을 발표합니다. 자, 그래서 제2차 국공합작이 나오게 돼요. 일단은 뭐 풀려나야 되니까 알았어 2차 국공합작 할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됐지만 결국 나중에는 장쉐량이 이런 중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큰 사건이잖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요. 과연 누가 이걸 일으킨 일이냐. 장쉐량이라는 이런 사람이 일개 군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느냐. 뭐 등등 설왕설래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 이 시안사변은 제2차 국공합작을 가져온 사건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지만 억지로나마 다시 합작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래서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사이에 시안사변이라는 좀 뭔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국민당, 공산당 막 이게 싸운다고 하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그냥 동네 싸움이 아닙니다. 국민당은 이미 하나의 정부예요. 순원이 중화민국을 세웠고 중화민국이 이제 중국 전체에 많은 군대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군벌들이 남아 있다고 그랬던 거죠. 그 군벌들이 나라에 협조를 하면 흡수가 되는 거고 흡수를 안 하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짱쉐량이라는 사람이 국민당 정부 우두머리, 그 나라의 우두머리인 장개석을 감금했던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인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아주 급진적으로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제2차 국공합작이에요. 자, 이 일이 있게 되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쉽게 해서 대통령이 장개석이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감금돼가지고 막 야 니네 똑바로 정치해 뭐 똑바로 군대를 해서 일본을 물리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요구를 한다라는 게 생기니까 공산당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땠겠어요. 야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막 하던 사람이 지금 붙잡혀가지고 알았어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국공합작 할게 뭐 이런 제2차 국공합작이 막 발표 나오니까 공산당 입장에서는 좀만 더 목을 죄었으면 이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숨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뭐 이 시안 사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전세도 불리하고 군대도 부족하고 무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왜 시안 사변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이거 공산당이 뒤에서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서 일으킨 일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복잡하니까 어쨌든 여러분 머릿속에는 키워드로 공산당이 되살아날 수 있었던 하나 숨을 돌릴 수 있었던 그런 시한사변의 의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진 때문에 편집이 조금 잘렸는데 제가 여기다가 표시해 둘게요. 노구교 사건. 자, 지금 여기 너무 디테일한 명칭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노구교 사건은 일본 사람들이 그 중국에 이제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만주국을 일단 세웠으니까 일본이. 여기 사진에 보면 이건 좀 약간 이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요즘 말로 혐오 장면입니다. 그 일본군이 중국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이건 이제 여담인데 중국도 이제 주요 국경절에는요 계속 그런 그 역사물들 TV를 많이 방영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인 악당은 일본군이에요. 그럼 이제 일본군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내용들 이게 이제 명절 단골 프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 당시에 주된 외세 침략의 대상이 바로 일본군이었던 거죠. 일본 사람들이 북경 근교의 노후교에서
이 일본군이 어떻게 죽는 일이 발생해요. 이것 때문에 또 갑자기 이제 그 일본에 대한 항일 운동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은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반감을 갖고 있고, 특히 심각한 곳이 네, 이거 난징이에요. 그럼 노구교 사건과 난징 이거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면 일본군이 여기서 죽으니까 일본군이 이거 꼬투리를 잡은 거죠. 이것 봐라. 니네 우리가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뭐 항일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일본군이 죽었어 하면서 그거를 계기로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징이 함락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 난징 대학살 뭐 이런 거 얘기 들어봤었죠? 네. 그래서 특히 난징은 남경이에요. 여러분 그 상해에서 이제 더 내륙 쪽으로 들어가면 남경이 있는데 남경에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일본군이 그 민간인들 엄청 괴롭혀요. 남경에 가서 저기 일본인인 거 티내면 막 자동차에다 테러해놓고 이런다 뭐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제2차 국공합작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도 있다라는 거죠. 노구교 사건 일본인이 피해를 받았고 그걸 계기로 침략하기 시작해서 남경이 함락됩니다. 자, 그래서 정식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1차 국공합작, 2차 국공합작 사이에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는 힘들 겁니다. 여기 있었던 사건들, 뭐 아까 시안사변, 노구교 사건, 남경 함락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일본이 중국을 많이 괴롭혔다. 이 정도로 이해하고 그 당시 서민들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컸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하는 거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공산당이 어, 국민당이 항일 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여론이 나빠졌어요. 국민당에 대해서. 일본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왜 국민당은 일본 물리칠 생각은 안 하고 공산당만 때려잡냐라는 반감이 커지자 공산당은 그걸 이용했고 시안사변이 마침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 틈을 타서 항일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걸 해서 진짜로 일본을 물리쳤냐? 그건 아니에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일본이 싫어요. 독립하고 싶어요. 독립운동 했죠. 그 독립 그래서 된 게 아니에요. 자, 뭐냐면 45년도에 원자폭탄 떨어졌고 일본이 그냥 나갔어요. 자, 좀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죠. 싸우려고 2차 국공합작 해가지고 국민당 공산당이 그래 알았어 항일전쟁 하겠다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백기 들고 나가버렸어요. 미국한테 져가지고. 자, 그러면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공공의 적이 없어졌으니까 2차 국공합작을 해서 결과를 얻기도 전에 이제 뭐 끝나버린 거죠. 국공합작의 의미가 없어. 다시 싸웁니다. 네, 다시 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1차 국공합작 실패, 2차 국공합작 역시 실패. 왜 실패? 그냥 일본이 없어졌어. 그래서 바로 국민당하고 공산당은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국민당, 공산당 간의 내전, 이제 전면적으로 싸우게 되는데 군사력을 보면 잽이 안 되죠. 한 4대1 정도. 국민당이 훨씬 강하고 또 미국의 군사 원조가 국민당에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국민당은 자본가들한테 우호적인 자본주의 이런 정책이었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국민당을 지지하는 게 어떤 민주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미국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국민당한테 지원을 줍니다.
무기도 줬어요. 그 다음 일본군이 떠나버렸으니까 일본군 무기들도 상대적으로 국민당이 그걸 흡수하기가 좋았겠죠. 왜냐하면 국민당이 이제 일본하고는 약간 조금 가까운 관계에 있었으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무기도 많고 네, 군인들도 많았어. 공산당은 끼케야 열심히 모아서 120만 명. 그 다음 노후된 무기. 네. 이 무기도 국공 합작한다고 국민당한테서 조금씩 받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 뭐 병력 약화. 네, 뭐 이 정도. 그 다음 주요 군사들은 정규 군사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동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고 그랬죠? 소수민족들이나 농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막 공산주의를 전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 오합지졸들이라고 보면 돼요. 군대가 뭔가 체계화된 그런 군대가 아니라 약간 무슨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농민혁명 뭐 이런 개념인 거지. 예, 군대 막 들어와서 훈련 막 급조해서 만든 그런 군사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본이 떠난 상황에서 이제 정말 이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본격적인 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요즘에 이제 영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제작이 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영화 제작이나 또는 연출 같은 그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요, 중국이. 왜냐하면 좋은 시장이잖아요. 중국 사람들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수 시장이 있는데 언제까지나 이제 외국과 갖다 보기도 그렇고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요즘 중국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홍콩, 뭐 대만, 한국 이런 기술자들이 많이 가서 영화를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런 영화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역사물들은 요 국민당, 공산당, 뭐 항일 전쟁 이런 타이틀들이 많아요.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떤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우고 그 사이에 막 일본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를 한다면 그런 컨텐츠를 즐길 때 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왜 중국인들끼리 싸우는지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을 맞서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 뭐 객관적으로 보면 국민당이 이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공산당이 대단한 게 이 부족한 군대를 가지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게릴라 전술이 굉장히 잘 먹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이게 갑자기. 자, 여러분 오디오 관리 잘 하세요. 혹시 밖에 시끄러운 데 있는 사람들은. 네. 자, 무슨 얘기했었죠? 자, 예측과는 달리 그 국민당이 군사가 더 많고 무기도 많았지만 공산당의 게릴라 전술에 계속 져요. 이 게릴라 전술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미국이 유일하게 진 나라 어디죠? 베트남. 베트남 전쟁 가가지고 진 것도 게릴라 전술 때문에 그렇죠. 그 지형 지물에 익숙한 사람들이 숨어서 소수의 군대를 가지고 다수의 군대를 귀찮게 하는 거. 네. 그래서 공산당은 절대로 막 나서서 막 멋있는 전쟁을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숨어가면서 게릴라 전쟁을 해서 계속 야곱야곱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득세하게 되고 국민당이 난징을 뺏기고 남하한다. 자, 이 부분이 한 줄이지만 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 연도를 보세요. 1949년이죠. 그죠? 그러면 아까 남경 함락 뭐 일본이 막 일본하고 국공합작하고 했었던 거 37년 무려 한 10여 년을 아주 지리멸렬한 내전을 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한테 있어서 30년대, 40년대 정말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어쨌든 국민당이 더 유리한 입장에서 의외로 지고 결국은 어디로 퇴각한다? 대만으로 퇴각합니다. 그냥 두 줄로 요약했어요. 이 과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장개석이 저기 대만으로 가서 이제 국민당 정부 대만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국민당 정부가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대만이 지금 중국하고 하나의 중국 이거 절대 인정 못한다 이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자, 이때 대만으로 퇴각하면서 장개석이 한 일이 재밌는 일이 있죠. 그 이제 배 타고 갔겠죠. 뭐 비행기는 한 개가 있을 거고 배에다가 수송을 해야 되는데 배 짐칸에다가 사람들을 태운 게 아니라 저 군인들을 태운 게 아니라 문화재를 실어 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귀한 국가 보물 같은 것들을 배에다가 가득 실어 가지고 이제 사람은 죽어도 괜찮다. 그 대신 내가 지금 이거 당장 이 집을 빼야 되는데 뭘 챙겨간 거예요? 집에 있는 보물들 다 챙겨가지고 대만으로 가서 대만의 국립박물관에다가 이제 갖다 놓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문화, 중국 어떤 예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지금 중국에 가봤자 없어요. 거기 있던 게 다 어디 가 있다고요? 대만에 가 있습니다. 여기 대만으로 퇴각하면서 장개석이 했던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선택이었죠. 사람은 어차피 늙어 죽는데 군인 안 태우고 저기 중국의 보물들을 다 챙겨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가장 북경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자금성에 가보면 건물은 남아있죠. 화려한 건물들. 근데 그 화려한 건물들 안에 있던 보물들이 가면 없어요. 그냥 다 가짜야. 진짜 어디가 있나 보면은 네, 다 대만에 가 있습니다. 그 안에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멋진 예술 작품들, 놀라운 그런 뭐 작품들 모두 대만에 가야 볼 수 있어요. 네, 그때 1949년에 대만으로 도망가면서 장개석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라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당이 이제 퇴각하면서 공산당은 대만과 티벳을 제외한 여기에도 재미있는 얘기 나오죠. 티베트. 그 당시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티베트 하면 여러분 어디 생각나세요?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티벳 두 개의 소수민족 관련해서 분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민족 시간에 배웠었는데 티벳하고 신장 위구르 지역 이 두 지역이 계속 독립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티벳이 왜 그러냐 봤더니 원래 중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 당시 이제 그래서 국민당의 대만과 또 티벳 이 지역을 빼고 중국 전역이 중국 공산당의 관리하에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요? 1949년 같은 해 9월 21일 인민전체협상회의 아까 뭐 전인대 뭐 전국인민대회 그런 게 있다. 그거랑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옛날에 있었던 그 정치 기구예요. 그때 개최하에 마오쩌둥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고 바로 한 열흘 후에 10월 1일. 자, 이거 중국의 국경일 중에 뭐였죠? 국경절. 구어칭지에라고 해서 자기들 신중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네, 바로 이날 북경 천안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네, 요 얘기는 다시 우리가 첫 강의 시간에 중국의 뭐 나라 이름 중화인민공화국 그게 언제 선포됐다? 10월 1일 날 선포됐다. 또 여기 이런 데 보면은 뭐 빨간색으로 오성홍기 이런 거 발표하고 뭐 이런 것들 모두 요 시점을 즈음하여서 전후로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굉장히 숨가쁘게 막 넘어왔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요 두 줄이에요. 1949년 결국에 국민당이 밀려서 대만으로 도망함. 빈 땅은 공산당이 접수함. 대만과 티벳은 자기들 아니라고 함.
네, 이겁니다. 자기들은 중국 아니라고 함. 물론 그때 이제 홍콩 같은 데도 영국령이었죠. 영국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으니까. 네. 아무튼 신중국의 건립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순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국민당이 먼저예요? 공산당이 먼저예요? 국민당이 먼저입니다. 순원, 손문이 국민당을 먼저 세워서 우리 나라를 구해보자. 여기서 나라라는 건 청나라 말기 때 어수선했던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중화민국이라는 걸 설립해서 국민당 정부가 공화국으로서 어떤 이 중국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걸림돌은 외세 세력이 많았죠. 뭐 일본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땅 따먹기 하러 중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벌 세력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군벌 뭐예요? 동네 깡패. 그런데 말이 동네 깡패지 그냥 그 동네의 지도자 중심으로 군대까지 있는 그런 세력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백성들을 귀찮게 괴롭히고 있으니까 이제 국민당이 먼저 개혁을 시작했죠. 자, 그 다음에 공산당이 나왔어요. 공산당은 공산주의 그 유럽에서 배워와가지고 공산당이 창립이 됐죠. 자, 공산당 뭐 세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만 제일 유명했던 사람은 바로 마오쩌둥이죠.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그 다음 국민당은 순원이 죽으면서 장개석이 우두머리가 됩니다. 자, 장개석하고 마오쩌둥은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네, 나빴어요. 둘이 안 맞아요. 하지만 목표가 하나 있었죠. 나라를 어쨌든 안정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1차 국공합작을 합니다.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음, 네, 그 나라가 생각보다 엉망이에요. 국공합작을 해도 이거 저기 뭐 외세도 못 쫓아내지 못하고 군벌들도 못 잡아요. 자, 그러던 와중에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막 싸웠어요. 왜 그런 싸우는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뭐 서한사변, 시한사변이라는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 노구교 사건에 뭐 저 남경으로 막 일본인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랬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우면서 공산당이 져서 마오쩌둥 뭐 한다고 그랬죠? 대장정. 저기 시골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세력을 다시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차 국공합작 실패하고 여러 시간이 지나서 우여곡절 끝에 제2 국공합작을 하지만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알아서 나갑니다. 일본이 알아서 나가면서 빈 땅 차지하려고 싸우겠죠? 네, 그래서 국공합작 깨지면서 제2차 국공합작도 깨지면서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전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한 십몇 년 동안 내전으로 계속 싸우다가 자, 결과는 아주 간략하게 두 글자로 두 줄에서 국민당 패배, 남경으로 도피. 그럼 남은 땅은 공산당이 공산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해 버림. 1949년 10월 1일입니다. 네, 이게 요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려 1900년대 초반부터 1949년에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봤습니다. 그럼 뭐 한국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국도 사실은 그 당시 정신 없었던 시절이니까 중국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우리도 저기 뭐 3.1 운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했었는데. 근데 그 와중에 한국에서 임시정부 같은 거 어디다 세웠었어요? 임시정부? 상해 생각나죠? 상해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임시정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도 일본의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 공산당도 계속 일본하고 항일 전쟁하고 이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이 항일 운동, 독립 운동에 있었던 이런 임시 정부들에 대해서 의외로 중국 공산당 쪽에서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해줘서 그거를 잘 보존해 두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청사도 계속 잘 보존되어 왔었고 또 곳곳에 한국의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큐멘터리 같은 거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자 아무튼 다 혼란했던 시기였고 1950년 자 이제 중국은 통일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공산당이 탁 이제 신중국을 건립했어요. 한국은요? 1950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알잖아요. 6.25 전쟁.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 1945년도 해방을 했죠. 예, 일본군 착 빠져나가고 그랬더니 러시아에서 러시아 중국이 이제 북한 쪽으로 막 힘쓰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이랑 미국 쪽에서 뭐 일본은 일단 나갔긴 했지만 미국 측에서 남한 이렇게 딱 해가지고서 야 니네 간 통일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나눠 가지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한국도 어리버리 하다가 남북이 쪼개져 가지고 1950년에 한국은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국은 또 이제 또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50년대에 똑같이 이제 중국도 쉽게 해서 독립했다고 봅시다.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고 그래서 공산당 정부가 생겼고 한국도 일본에서부터 독립을 해서 남쪽은 대한민국, 북쪽은 조선인민공화국 뭐 이런 게 이제 분단이 됐기는 했지만 이제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출발 상황이라고 본다면 자, 한국은 6.25를 탁 겪으면서 역사적으로 엄청난 후진을 하게 되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엔 만약이 없지만 1950년에 6.25가 일어나지 않고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할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했으면 훨씬 더 빨리 한국 발전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진짜 여러분들 뭐 전략 게임 같은 거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해보면 알겠지만 양쪽 팀 전부 다 그거 하느라고 딴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진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후진 기어 넣고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50년대에 후진을 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땠을까요? 라고 하면은 야, 그러고 보니까 중국은 50년부터 중국 공산당이 딱 자리를 잡고 그렇게 통일을 시켜가지고 경제 부흥을 막 했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야, 중국 왜 이렇게 후졌어? 중국 왜 이렇게 못 살아? 그런 이미지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 전쟁하느라 더 못 살았는데 지금 딱 보니까 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한국은 막 쫙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중국은 왜 이렇게 못 살지? 니네는 50년대부터 통일돼가지고서 공산당 밑에서 잘 살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야, 공산당 하면 저거 쫄쫄 굶어. 다 같이 못 사는 거야. 자, 이런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잘 몰라요. 과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 통일도 했고 49년에 신중국이 선포돼서 뭔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못 살지? 자, 이제 그 부분이 두 번째 파트인 대약진과 인민공사 뒤에 부분에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약간 뜸을 들였는데 중국이 일본에서부터 일본군 몰아내고 국민당하고 정부도 탁 관계 이렇게 다 이겨가지고 49년에 정말 자기들 생각하기에 영광스럽게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딱 선포하고 공산 정부가 뭔가를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던 두 개의 키워드 대약진과 인민공사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224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가 여러분 책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교환을 봐도 대약진과 인민공사, 대약진 운동의 시작, 1950년 토지개혁법 막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결론만 미리 얘기할게요. 대약진 운동이라는 거는
마오쩌둥이 야,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그러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다 같이 일을 해서 빨리빨리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대약진은 엄청난 뻘짓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철 모으기 운동 뭐 이런 걸 합니다. 사실 중국이 참 땅도 넓고 인구도 많죠.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빨리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이랬지만 한 10년만 지나면 인구가 막 또 금방 이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중국에 신중국도 선포를 해서 이제 뭔가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인구들이 많아집니다. 네, 점점점 애들도 낳고. 근데 이 많은 인구를 가지고 뭘 해야 나라가 잘 살 수 있을까? 물론 고민했겠죠. 그랬는데 아주 엉뚱한 결정을 내려서 잘못된 운동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대약진 운동이에요. 대약진의 뜻은 크게 도약한다. 크게 앞으로 도약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 인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도약하는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예가 철 모으기 운동. 철 모으기 운동. 이런 걸 해요. 그럼 아마 그때는 철을 모아서 주요 자원이니까 철을 모아서 녹여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면 농기구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뭔가 농산물 솔출도 많아지고 먹을 게 충분해지면 다들 막 먹으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개발해내고 경제적으로 점점 커지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해서 대약진 운동을 펼치는데 결과가 완전 망이에요, 망. 왜냐하면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그 경제 체제를 구축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후진적인 아이디어를 낸 거야. 근데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무슨 국가였어요? 마오쩌둥,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어디? 막스주의. 막스주의 함께 같이 일을 해서 함께 소출을 해. 노동을 짱으로 보는 그런 사회주의였어요. 노동이 최고였기 때문에 효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노동해야 된다라는 이 이데올로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주 뻘짓을 하는 거죠. 집에 있던 멀쩡한 쇠를 다 모아다가 다시 녹입니다.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약진 운동의 한 가지 잘못된 이해. 제가 이제 철 모으기 운동 이런 걸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약진 운동이란 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근거에서 노동이라는 걸 신격화시켜서 다 같이 노동하고 소출을 만들어내보자라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인민공사라는 게 키워드가 나오죠. 여기 인민공사. 이 대약진 운동을 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말 그대로 공사 보이죠, 여러분? 공사. 누가 만든 회사예요? 나라가 만든 회사. 한국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인삼공사. 한국 담배인삼공사. 그 다음 또 공사 여러 가지 있죠. 뭐 있더라? 제주도도 많이 있잖아요. 제주도 개발공사 등등등. 제주관광공사 뭐 이런 거 있죠. 공사. 여러분이 이제 뭐 얼핏 들었지만 취업할 때 공사 들어가면 어때요? 개꿀 막 이러죠. 공사. 하물며 한국에서도 공사라는 거의 개념은 약간 좀 그래요. 뭔가 이게 막 치열하게 뭔가 제대로 하지 않고 막 널널하게 그냥 하다가 잘못되면 말지 막 이런 분위기. 그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인민공사라는 걸 세워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막 이렇게 뭔가 시도해 봅니다. 역시 뻘짓을 많이 했겠죠. 인민공사. 딱 이름에서 느껴지잖아요. 인민도 좀 이상하지만 공사도 이상해요. 이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이 중국이 1949년에 신중국을 탁 선포하고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했던 두 개의 키워드. 대약진과 인민공사.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중국이 실패했던 키워드는 요 두 가지예요. 대약진과 인민공사. 그래서 여러분이 중국 왜 지금은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하면은 여러분 중국 관광객 돈 엄청 많아요. 막 현금 써요. 그죠? 한국 와서 화장품 싹쓸이 해가요. 명품 막 싹쓸이 해가요. 그리고 막 점점 막 손이 커져가지고 전 세계에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지금 중국은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불과 80년대, 90년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보는 중국만 하더라도 못 사는 곳, 가난한 나라, 땅덩어리는 크지만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약진과 인민공사.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예고 수준으로 그냥 얘네들이 실패의 키워드다. 대약진, 이름은 대약진이지만 대뻘짓을 했다. 인민공사, 그 뻘짓을 한 주도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뭐 이거랑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잘 와닿지도 않아요. 사실 뭐 우리 일도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뭐 한국도 뭐 4대 강인이 막 이런 거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뭔가 지나고 보면 굉장히 뻘짓이었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역사가 평가하는 건데 그 당시는 뭔가 이 사람들 이거 대단하게 생각했겠죠. 나라에서 막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대약진 인민공사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남은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간단히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또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대약진 시작에서부터 대약진이 아니라 대장정 시작에서부터 마오쩌둥이 어떻게 신중국을 건국하는 데까지 국민당, 공산당이 어떻게 해가지고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했고 그 다음에 예고 차원에서 그렇게 권력을 잡은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어떤 뻘짓 두 가지 대약진과 인민공사라는 뻘짓으로 어떻게 중국이라는 큰 땅을 모두 말아먹었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예고해 드렸습니다. 미리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일단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 다룰 때 궁금한 거 생기거나 이럴 때 질문하면 또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는 대약진과 인민공사 부분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질문 있나요? 출석이나 과제나 관련해서 어떤 사람 벌써 과제 제출한 사람도 있는데 매주 잔소리 합니다. 과제 미리미리 잘 준비해서 우리 중간고사 안 봤죠? 중간고사 과제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문사항, 의문사항 있으면 하고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퇴장할 때 채팅창에 퇴장 채팅 올리고 네, 궁금한 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사이버 강의실을 활용해 주세요. 본 강의는 녹화되어서 또 사이버 강의실에 올라갑니다. 자, 수고했습니다.